거의 붕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 모든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번에 한번 털고 가는 심판 받기 전에 잘해야지요. 정말 국민들 마음 못 얻을 겁니다. 어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동훈 지금 총괄선대위원장이죠. 그 입에서 개 같은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랐는데요. 그 전날만 해도 본인 스스로 말 조심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첫날 작심하고 개 같은 발언을 한 거예요. 왜 개 같은 발언을 했을까요? 그건 저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패널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어제 그 개 같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여러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모두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정치를 뭐같이 하는 게 문제지 정치란 말엔 죄가 없고 정치는 더 준비된 사람, 더 공익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자, 개같이 뭐같이 그랬는데 한 번만 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가는 데마다 개같이 뭐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희미 변호사님, 네. 왜 개같이라는 말을 첫날 터뜨렸을까요? 저는 사실 실수인가 실언인가 했는데 짚어주신 대로 그 말을 처음에 뱉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단정할 수 없더라도 이후에 뭐가치라고 바꿔서 변주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정치는 청정하고 공명정대한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이 하는 정치는 조국 혁신당이 하는 정치는 정말 개같이 하는 정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내심의 의사예요. 대단히 한심합니다. 대단히 한가하고요. 지금 왜 위기감이 내부에서 나오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대통령한테 뭐가 문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렇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협의체 구성 원래 하던 거예요. 협의체는요. 그 정도 선에서밖에 말 못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뭐 개 같은 정치라고요.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 같은 정치란 건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다라고요. 신인규 위원장님, 네. 누가 지금 개같이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참 저 언어 습관에 대해서 뭐 이걸 뭐 막말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 그 시선이 그 안에는 다 담겨 있는데요. 이제 개같이 정치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 정치 혐오를 더 부추겨가지고 본인이 정치적 이익을 받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드는 게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정치를 그동안 왜 본인은 안 했습니까? 그동안 정치를 안 했잖아요. 상대방을 비방하고 오히려 정치를 실종 상태에서 사망 상태로 더 이끄는데 기여를 했지 정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정치인데 본인은 불출마 선언하고 정치도 이제 앞으로 안 할 것처럼 선언을 했거든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 와가지고 정치개혁으로 포장했던 공약들을 보면요. 다 이 개 같은 발언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겠다? 다 연결되는 발언이고요. 여의도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세종에 옮기겠다. 지금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줄이면 똑같이 개 같은 사람들이 개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좋아집니까? 그리고 개같이 정치하는 게 여의도에서 하나 세종에서 하나 뭐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같이 정치한다라고 하는 이 막말로서 표현한 그 정치의 중심에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좀 거울을 들여다보고 본인을 평가하면서 자성과 성찰을 해야지 자기는 아무 죄가 없고 여전히 심판자의 지위에서 정치를 단죄하고 소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본인이 검사라고 지금 착각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여전히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열이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윤석열 부부가 개 많이 키우죠. 여러 마리 여섯 키우죠. 마리인가 있습니다. 6마리. 그쪽을 향해서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애견인이고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이런 개를 이용해가지고 욕설 비슷하게 쓰는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품격이 없고 매우 조급하고 다급해 보이는 모습만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가 무슨 죄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이 개 같은 발언을 했는데 바로 그 전날 언행에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더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반면 교사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렇게 얘기를 해놓고 개 같은 발언. 무슨 속셈일까요?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데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 전략이 여기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조선일보를 성경처럼 끼고 다니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요 김대중 칼럼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도 예. 그 칼럼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러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결단이라고 하는 게 결국 탄핵당하는 것의 결단이 아니라 탄핵은 강제로 당하는 거니까 하야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위기감을 조장하는 칼럼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좀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론을 불집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그 칼럼을 읽고 난 다음에. 보수층한테 확 결집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칼럼이 어제 또 하나 실렸는데요.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어요. 양상훈 주필이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요.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선거.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래된 우스갯소리 중에 파출소 담장을 넘어 도망쳤더니 경찰서 마당이더라는 것이 있다. 한국 사회가 윤 대통령을 심판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정치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이거 아무리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심판한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 2조라고 하는 범죄자 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지켜주고 싶으면은 우리를 심판하시오. 이렇게 보수층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배째라 전략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지금 선거 막판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정치인이 뭐니 이러면서 막말을 막 해내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으로는 혐오를 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보수층한테 확 결집시키면서 이번 넘어간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훨씬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수층 빨리 나와서 투표하시도록 하셔라 예.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자꾸 그걸 욕만 하다가 일반 종편이나 방송에서는 사실은 선거 심의 때문에 요즘 심의 때문에 말을 편안하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사이에 국민들은 이거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 혐오를 부추겨서 아예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체로 보면은 누구나 선거를 앞두고는 많이 나가서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홍석준 의원 지금 선대위 종합상황부실장을 맡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부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해서 사전투표 독려까지 하지는 않을 생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글도 많이 올라와요. 해외 교민들께서 이번에 당최 안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꽁이님 어제 보내신 문자인데 앵커님 12시에 대사관에 투표하러 갑니다. 싱가포르는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아서 제외 국민 투표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정권 심판과 윤석열 탄핵을 위해 한 표 잘 찍고 오겠습니다. 이런 글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표 독려 문자나 안내 같은 게 잘 안 오는가 봐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국민 투표 기간이거든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너네들은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투표율이 총선 결과에 많은 예민한 영향을 미칠 건데요. 아무리 저렇게 뭐 투표율을 가지고 투표에 못 나오게끔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번에 저는 투표율이 꽤 높게 형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장 보수에서 불신을 갖고 있던 것이 부정선거론, 거기에 근본은 사전투표에 관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보수에서 더 이상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후보 시절에 사전투표를 했고요. 지금은 또 선관위 사무총장을 윤석열 대통령 가장 측근이라고 하는 지인을 갖다 앉혀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론도 매우 이제 더 이상 먹히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뭐 중도층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저렇게 반응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전 그래도 중도 시민들께서 이번에 투표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막을 수가 없다. 전 어떤 술수를 써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전투표와 관련해서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와달라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조선일보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서 붙였냐면요.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 잘 안 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보통 사전투표는 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이 와서 투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다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에 포위되는 형국이잖아요. 특히 중도층이 자꾸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쪽으로 움직이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이 포위된다고 해야 될까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확장할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거는 20, 30대가 조국 혁신당을 잘 지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캠페인을 하면서 범죄자 연대니 뭐 조국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니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니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정도만이라도 우리 국민의힘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중도층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전투표는 젊은 층이 많이 하니까 이걸 우리가 사전투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연령대가 높은 층만 와가지고 본투표장에 와서 본투표일 날 투표를 하게 되니 젊은 층이 많이 투표할 수 있는 이때 캠페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이에 해버리면 그러면 사전투표 날 투표도 우리가 독려를 하면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거꾸로 지금 독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짓을 하는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들꽃님은 벌써 걱정이 되시는가 봐요. 투표 막바지에 윤가가 긴급 회견해서 잘못했다고 쇼할까 걱정. 대선 전에 김건희 나와서 눈물바람에 뭐 이런 일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수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믿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심판 받기 전에 잘해야지요. 자, 이렇게 지금 개 같은 발언을 하니까 민주당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 김민석 상황실장 얘기 들어보시죠. 조학 대사께서 부처님 눈으로 보면 다 부처로 보이고 돼지 눈으로 보면 다 돼지로 보인다는 불안돈목의 고사를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에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지를 후보들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장미 변호사님. 미셸 오바마가 네, 했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예. 민주당의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격 있는 정치인은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한 방송에서는요, 이걸 묵음 처리하더라고요. 왜냐면 욕설이거든요. 이건 사실 욕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가 욕입니까? 개같이 한다는 욕 같아요. 이거 정말 개 같네? 이러면 이제 욕설 같으니까요. 비속어인 거죠. 저열합니다. 저는 개 같은 발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한동훈 발언이 개 같다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개 같은 발언을 개 같은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런 맞습니다.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예. 그러면 뭐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품격 있는 단어 그리고 전략을 세우겠다고요?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투표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공당에서 선거의 중책을 맡은 사람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독려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볼까요? 재투표 첫날의 투표율이 9.4%예요. 9.4%라는 수치는요, 지난 총선의 3배입니다. 어허. 왜 많이들 막 몇백 킬로를 가야 되잖아요. 운전해서 비행기 타고 열차 타고. 왜 그럴까요? 이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꼼수로 어떻게든 미봉책으로 욕설을 해대면서 선거 캠페인을 편다? 정말 국민들 마음 못 얻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은주 님이 앵커님 그래도 제외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의 3배랍니다. 이것이 바닥 민심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안내도 안 하고 공지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지난번 총선의 3배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군요. 그게 애국자들이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예. 제 뭐 가까운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있는데요. 거의 붕괴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언론이 보도하는 걸 거꾸로 우리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창피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에 보수층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많은 보수층이 이창용주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에 뜻을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진보만 애국자고 보수는 애국자 아닙니까? 보수가 더 나라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층이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자괴심 이런 것들 느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보수층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앵커님 말씀이 타당하신 게요. 이미 보수가 똘똘 뭉쳐가지고 총결집해가지고 겨우 0.7% 차이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보수 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다 분열됐습니다. 보수가 분열이 됐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난 대선과 지선 이후에 지금 첫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검사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쌓여왔던 그 모든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번에 한번 털고 가는 아주 중요한 저는 선거가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고요. 아무리 정권에서 뭐 투표율에 대해서 뭐 투표를 독려하든 안 하든 국민들께서는 나라 걱정하시면서 지금 이 나라 바로 잡아야겠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수 진보가 없는 데다가 국민들은 어떤 인식이 있냐면은 아니 뭐 지금 2조 심판하자 해서 이제 범죄자들한테 어떻게 지배당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지금 뭐 2조라고 지칭되는 이재명 조국이라는 분은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뭐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이쪽 분들은요. 수사도 받지 않은 범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에는 지금 불법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냉정하게 성적표로 날아들 건데요. 아마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